3학년 일반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단원에서 비판적 이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 해결적 차원에서의 독창적인 어떤 논점 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된 지문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사 누스바움의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육의 어떤 변질로 인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위기가 닥쳐왔고, 또한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 사태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예상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논지를 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내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독창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논점을 마련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글을 창작해보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소크라테스식 사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라는 두 번째 소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글을 살펴볼 거예요. 앞서 우리가 교육과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미국의 어떤 중등 교육기관이라든가 여타 어떤 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오늘 소크라테스식 사고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검토되지 않은 삶,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인간으로서 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설계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삶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논쟁하며 이치를 따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분석하고 논쟁하면서 또 이치를 따지는 것. 이치를 따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삶이 아니냐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격정적인 수사를 좋아하고 논쟁에 회의적이었던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는 비판적 질문하기라는 자신의 이상에 충실했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 어떤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통한 끊임없는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를 논했던 소크라테스가 목숨까지 잃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모범은 서구 전통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온 교양교육의 이론과 실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인도와 비서구 문화의 교양교육 아이디어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여타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펴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며 그렇게 길러진 능력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 교육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과 인문학 교육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그러한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장을 펴는 습관, 나의 어떤 신념과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타자에게, 제3자에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진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매우 소중하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 교육의 가치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어떤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질문하기가 서구 교양교육의 핵심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볼까요? 소크라테스식 사고가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종, 계급,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그것은 특히 중요하다. 자신이 논리에 책임을 지고 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논리에 책임을 지고
이성적 사고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자, 즉 제3자들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갈수록 인종과 종교적 갈등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이러한 차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는 건전한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건전한 민주주의, 자,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두 번째 문단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양 교육을 어떻게 소크라테스적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교양 교육을 통해서 대답은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다. 우선 그러한 어떤 비판적 사고가 다양한 강의의 교수학습 방법 속에서 혼용되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탐구하고 자, 증거를 평가하며 잘 조직된 논리로서 글을 쓰고 논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 어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자, 일단 문제를 탐구하는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역시 증거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자, 그리고 잘 조직된 논리로서 글을 쓸 수 있는 역량. 자, 네 번째는 논점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비교적 성숙한 나이의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인 소크라테스식 사고에 충분히 익숙해지려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상적인 모델이 미국 가톨릭 대학이라고 말해왔다.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이나 종교 과목들 이외에 적어도 2학기에 걸쳐 철학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꽤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시민적 능력과 상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상호작용 능력이 충분히 기르려면 이런 종류의 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철학과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교양교육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음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소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계신문과 인문학 교육이라는 소주제인데, 자, 여기에서는 인문학 교육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자, 인문학 교육에 방점을 뒀고, 자, 그것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지리, 언어, 국적 등으로 갈라진 채 서로 대하고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자,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삶에 있어서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는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학교라는 작은 사회도 마찬가지죠. 학교라는 작은 사회도 친구와 친구, 그리고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 자, 이런 어떤 관계적 틀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한 국가는 국가적 시민들의 어떤 상호 의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고유성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전파되거나 이식되거나 또는 접목된 이질적 어떤 요소가 함께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제적, 환경적, 종교적, 정치적 문제들은 전 세계의 차원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호 협조하에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 문제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찍이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협력하지 않은 한 해결될 가망이 없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 규제, 환경 및 동물 보호, 핵에너지의 미래와 핵무기의 위험, 노동운동 및 정의로운 노동기준의 확립,
아동 인신매매 금지, 성적 학대와 강제 노동 방지 등 온갖 문제가 다 그렇다. 이 모든 문제들은 나라의 경제를 넘어선 토의만으로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문제들이 나라의 경제를 넘어선 토의만으로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 문제 상황에서 토의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선 토의 문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상호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글로벌 경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결지어 놓고 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내리는 단순한 결정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품과 연관되어 있는 먼 곳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출과 수입의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물품들을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출국의 국민들의 어떤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국의 무역품을 제3국이 수입을 해서 그것을 써줘야 수출국의 국민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띠고 이 세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느냐. 자,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해서 태동된 공정무역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의 어떤 창출,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한 가격의 지급, 합리적인 노동조건, 환경보호 등의 원칙을 지니고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압력을 미친다. 우리가 매일 먼 곳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지 미국인이나 인도인 혹은 유럽인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서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 간의 어떤 장벽 또는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교육과 인식적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인식적 틀이 필요하다. 준비시켜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시민으로 길러줘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단 보면 학교나 교육기관의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부재한, 즉 없는 경우 우리 인간적 상호작용들은 인간의 삶을 1차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시장의 교환 논리가 매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교를 비롯한 세계의 교육기관들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을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한 나라의 일원, 나아가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내포한 세계의 일원으로 보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역사와 성격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에게 배양해줘야 한다,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와 어떤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시민이 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인문학이 필요한가? 인문학의 어떤 필요성을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 세계 시민이 되는데 인문학적 요소를 지도할 필요가 있느냐,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계 시민이 되자면 우선 많은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인문학적 교육 없이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시민이 되자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즉 역사적 증거를 평가하고 역사적 증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 논리를 사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역시 평가, 외국어를 말하며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인문학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문학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어떤 요소들을 볼게요. 역사적 증거의 평가, 경제적 논리 활용, 자,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 여부의 평가, 자, 그리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자, 분쟁 지역들의 복잡한 문제의 이해,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적 부분들에 대한 지식만을 얻는데 인문학과 연관된 지적 기술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 그 연관된 문제들을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실적 지식만을 갖는 것은 거의 무지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어떤 연관 관계들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나 추구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사실적 지식만을 갖는 것은 거의 무지, 모르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학생들은 정치가들이나 문화적 선도자들이 제공하는 상투적인 것과 진실한 것 사이, 즉 가짜와 진짜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나 경제에 관한 이해가 지적으로 총명한 세계 시민의 육성에 쓸모 있는 것이 되려면 이 이해가 인문학적 비판적 능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따라서 세계 역사나 경제에 관한 이해 교육은 종교나 정의에 관한 철학적 이론에 대한 학습과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나 경제에 관한 이해 교육이 종교나 정의에 관한 철학적 이론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런 것들과 나란히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경제나 역사만을 단편적으로 배울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문학이나 철학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교육들이 병행되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만 그것들은 세계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적인 토론에 유용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죠. 심층적으로 세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문제를 해결. 자, 심층적으로 세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 교육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혁신에는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이 요구된다.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이어야 되고 창조적인 어떤 정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과 예술은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켜준다. 이런 능력이 결핍될 때 비즈니스 문화는 급격히 쇠퇴한다. 실제로 기업들이 갈수록 편협한 직업교육만 받는 학생들보다 교양교육을 받은 졸업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무엇을 발휘한다? 유연성과 창조성을 그런 인문학적, 철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관심사가 오직 국가적 경제 성장에만 있다 할지라도 인문적 교양과 예술 교육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최선의 가치라 여기는 입장에서도 인문학 예술 교육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문학 교육과 예술 교육이 인문적 교육과 예술 교육이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여러분이 이 문단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에게는 단순한 직업 이외에 사물을 이해하고 의미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믿을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무시해도 좋을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자, 인간에게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바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비판적 이해와 독창적 어떤 논점 구성이라는 단원의 제재였던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인문학적 교육의 필요성, 더불어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철학교육도 예술교육도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독서 제재를 읽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특정 관점을 수립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독창적인 여러분만의 생각을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 쓰거나 말로 여러분이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활동을 통해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자, 최근 인문학과 예술교육이 축소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서 이미 선생님과 살펴봤으니까 같이 볼게요. 단기적인 경제적 성장이나 이익 추구. 단기적인 경제 성장이나 이익 추구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 학부모나 대학이나 정부 등에 의해서. 그래서 인문학과 예술교육은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교과서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자, 2번 글쓴이가 모델로 삼는 교육기관은 어디고 그 이유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자, 모델로 삼는 기관은 미국의 가톨릭 대학교였죠. 자, 이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적어도 두 학기에 철학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어떤 비판적 사고, 정치적 어떤 상호작용 능력을 길러줬다는 겁니다. 자, 3번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인문학 교육은 자신과 타자를 내면적으로 깊게 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또 존중과 배려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한 어떤 바탕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구성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문제 상황은 무엇이었고 원인은 뭐고 해결 방안은 뭐였느냐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잠깐 역시 여러분이 화면을 멈춰두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시간을 주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과제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문단이었죠. 문제 상황은 인문학 예술 교육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교육적 위기가 발생한 문제였죠. 자, 그리고 민주주의 미래 역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런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 자, 원인은 뭐였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학부모 대학 정책 이반자들이 경제적 이윤 및 성공의 우선 가치를 두고 있었죠.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윤 창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교육을 우선시했었고,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네요. 핵심적으로 인문학과 예술 교육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했었죠. 이런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였죠? 건전한 민주주의 존속을 위해서 학생들이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된다.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크라테스식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세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끄럼이 될 수 있고 국가적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 드러난 논점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논점이라는 것이 주된 논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한 논쟁의 요소가 뭐인가라는 데한 답이에요. 역시 주요 논점들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소주제 교육과 민주주의 위기에서는 어떤 점이 논점이었죠? 위기를 겪고 있어. 현재 세계 전역에 걸친 교육의 위기가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의 민주주의 미래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신과 타자를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패할 것이라는 어떤 논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과학과 기술 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점이 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제목이었던 소크라테스식 사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서는 어떤 점이 주요 논점이었냐? 이거였죠.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점이 논점이었죠. 자, 세 번째 세계 시민과 인문학 교육에서는 무엇을 논점으로 삼았느냐라고 봤을 때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나라의 경제를 넘어선 토의. 자, 이 부분은 앞서도 강조를 했었죠. 이런 토의로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논점으로 삼았고, 자, 그 다음 논점 뭐였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되게끔 교육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했었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논점을 제시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다음 목표 활동 네 번째를 볼게요. 주어진 글의 내용을 신뢰도를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신뢰도. 신뢰도라는 것은 여러분 제시되어 있듯이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나 자료 출처가 믿을 만한지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글쓴이의 어떤 글이 신뢰가 있느냐를 평가할 때 1학년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구체적인 수치 자료의 제시에서 출처가 명확한지 여부, 출처가 명확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근거 자료로 들은 내용 중에서 권위자의 어떤 견해라든가 아니면 뒷받침할 만할 어떤 근거들이 어떤 그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권위자의 견해가 실제 그런 어떤 견해를 보인 부분이 있느냐. 언제, 어느 때 권위자의 견해가 발현되었느냐. 이런 부분들 또는 근거 자료들의 어떤 사실성, 객관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지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옆에 평가 척도에 여러분 신뢰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일단 지문은 같이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민주주의에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변화는 충분히 숙고되어 있지 않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목마른 나머지 각국과 그 교육 체제는 민주주의적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곧 스스로 생각하고 전통을 비판하고 타자의 고통과 성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그냥 쓸모 있는 기계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어떤 변화가 충분히 숙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제로 민주주의 교육을 회피하고 포기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세계의 민주주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즉 구체적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느냐를 여러분이 따져줘야 돼요. 자, 시간을 선생님이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신뢰도 평가 지표에서 신뢰도가 높으면 아주 높으면 5, 신뢰도가 중간이면 3, 신뢰도가 아주 없으면 1에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 이유도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잠깐 화면을 멈춰두고 여러분이 평가 척도에 신뢰도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자, 평가 이유도 써보세요. 네, 여러분이 평가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평가 지표가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5, 4, 3, 2, 1 어디에 여러분이 신뢰도 평가 지표를 체크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3이라고 체크를 했지만 3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그 평가 이유가 합당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가를 신뢰도 평가를 3으로 중간 척도로 평가를 한 평가 이유를 살펴볼게요. 자, 왜 신뢰도 평가 척도를 3으로 평가했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내용들을 들고 있어요. 신뢰성이라는 기준의 개념을 확인하고 개조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끝맺는 어떤 활동 예를 볼게요. 자, 교육과정상 변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미래가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주변 상황을 확인해보면 수긍이 가는 자료이긴 하지만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주변 상황을 확인해보면 수긍이 가는 자료이긴 하지만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출처가 없죠. 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민주주의 교육도 시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어떤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척도로 3점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의 합당한 평가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굳이 이렇게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예시 진술일 뿐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수행을 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긴 할 거예요.
그 다음은 타당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타당성은 뭐냐? 자, 타당성은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한 근거의 적합성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이 근거를 합리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는 합리적, 일관된 이런 어떤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죠. 그럼 주장이나 의견이 근거가 합당하냐, 즉 합리적으로 갖추고 있느냐, 또는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살펴보면 세계적 상호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글로벌 경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결지어 놓고 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내리는 단순한 결정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품과 연관되어 있는 먼 곳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일상생활은 지구 전체 환경에 압력을 미친다. 우리가 매일 먼 곳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지 미국인이나 인도인 혹은 유럽인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화면 잠깐 멈춰두고 자,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를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척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했더니 평가 지표상에서 뭘 줬어요? 예, 4. 높은 어떤 평가 지표의 점수를 줬네요. 자, 평가 이유를 봤더니 어때요?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이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전체적 논리 전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의 경우 당위론적 측면이 강하고 당위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당위론적 측면이 강하고 전체와 긴밀하게 이어지지 않는데요. 있으므로 완벽한 타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없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위론적 측면이 강하고 전체와 긴밀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5점을 주지 않고 4점을 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5를 준 학생도 있을 거고 3을 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만 여러분이 삼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가 뭘 평가하느냐? 내용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내용의 공정성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필자의 견해나 의견이나 주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여부를 여러분이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공정성의 개념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주장만 취하지 않고 균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확보가 돼 있는지 여부를 세 번째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좋은 과학 기술 교육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국가가 이 분야에서의 노력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능력들, 즉 건강한 민주주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 창조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능력들이 이 경쟁적 소동 속에서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문학과 예술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즉,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국제적인 충성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들에 접근하며 다른 사람이 겪는 공경을 공감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역시 시간을 줄 테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이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여부, 즉 공정성을 여러분이 평가 지표상에 5점, 4점, 3점, 2점, 1점 척도에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 이유도 기술해야 됩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실제 수행을 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실제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정성이 평가 척도였는데 높은 점수를 줬어요. 5점 척도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니까 글쓴이는 소멸될 위기에 처한 인문학과 예술교육을 강조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교육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 입장에 있는 과학, 기술교육도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대립적 입장이 있었던 과학, 기술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인문학, 철학, 예술 교육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 교육의 중요성도 드러냈기 때문에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공정성 척도 면에서 5점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도 있을 거예요. 자, 5번 문제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과제로 내기보다는 5번, 6번 활동은 개학하면 모든 별 활동으로 선생님이 수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5번, 6번 활동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6번 활동은 과제로 내려고 했는데 이게 시평 쓰기 활동이 시평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익혀야 되고 그리고 시평 쓰기 활동을 모든 별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 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듣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